여러분,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 카를로스 알카라스가 10살 때부터 단 하나의 브랜드만을 고집해온 이유가 단순히 의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폭발적인 근력을 코트 위로 가장 완벽하게 쏟아내기 위한 처절한 공학적 선택이었습니다. 라켓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신체의 일부, 즉 외부 팔로 진화시키려는 설계가 그 10년의 세월 속에 녹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소년의 손에 쥐어졌던 노란 라켓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무기가 되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칩니다. 인류 설계도의 이면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기어코 툴즈입니다. 오늘은 테니스 천재 알카라스의 손과 하나가 된 바볼랏의 공학적 정수를 해체합니다. 공기의 저항을 찢는 프레임의 곡선부터 선수와 도구가 하나로 묶이는 치밀한 조정 과정까지 승리를 위한 완벽한 결합의 실체를 준비했습니다. 코트 위에서 벌어지는 가장 정교한 역학 드라마, 알카라스의 바볼랏 설계도를 지금 바로 해체합니다. 바볼랏의 역사를 파헤쳐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라켓 프레임을 만들던 회사가 아니라 테니스 역사상 최초로 줄을 발명한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1875년 악기의 현을 만들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의 내장을 가공해 천연 거트 줄을 만든 것이 그들의 시작이었습니다. 테니스라는 운동의 본질은 결국 선수의 힘을 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공으로 전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알카라스가 수많은 브랜드 중 바볼랏을 손에 쥐었을 때 느꼈던 그 생생한 타구감은 150년 넘게 축적된 이 줄의 공학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라켓 프레임은 그저 줄의 탄성을 보조하는 거치대에 불과하다는 그들의 철학이 에너지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쏟아붓고 싶어 했던 소년 알카라스의 본능과 완벽히 공명한 것입니다. 기자가 분석한 바볼랏의 설계도를 보면 이들의 도구는 선수의 폭발적인 근력을 가장 정직하게 공으로 전달하는데 모든 설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카라스는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휘두른 궤적과 힘이 공에 어떻게 실리는지 손바닥으로 즉각 피드백을 받길 원했습니다. 바볼랏은 줄과 프레임이 만나는 지점인 그로메스 설계를 통해 공이 줄에 머무는 시간을 미세하게 제어하며 선수가 공이 무게감을 온전히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알카라스가 다른 도구로 눈을 돌리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의지가 공에 닿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을 바볼랏만큼 정교하게 설계해낸 도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알카라스에게 바볼랏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천재성을 코트 위에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했던 신체 에너지의 입출력 장치였던 셈입니다. 10살의 어린 알카라스가 테니스 가방에서 꺼내든 도구는 바볼랏의 상징과도 같은 노란색 라켓, 바로 퓨어 에어로였습니다. 사실 그 나이대의 유망주들은 유행에 민감하거나 코치의 권유에 따라 도구를 쉽게 바꾸기도 하지만 알카라스는 처음 손에 쥔 이 노란색 설계도의 매력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알카라스는 또래보다 체구는 작았지만 누구보다 공격적이고 빠른 스윙을 구사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볼랏의 에어로 시리즈는 바로 그런 속도광들을 위해 태어난 공학적 결과물이었고 이것이 어린 천재의 본능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강력한 불꽃을 일으킨 것입니다. 기자가 분석한 10살 천재의 설계도를 보면 이 노란색 라켓의 핵심은 공기의 저항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프레임의 단면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라켓이 둥글거나 각진 형태를 띠는 것과 달리 에어로 프레임은 비행기 날개처럼 날렵한 유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계 덕분에 알카라스는 어린 시절의 부족한 근력으로도 라켓을 휘두를 때 발생하는 공기 저항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고 이는 곧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스윙 속도로 이어졌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공에 걸리는 회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알카라스는 이 라켓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 공을 고정하듯 꽂아 넣는 법을 몸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알카라스가 이 라켓을 고집한 결정적인 이유는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정교한 진동의 언어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알카라스는 공이 라켓면에 닿는 찰나의 진동만으로도 공이 회전수와 속도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감각이 예민했습니다. 바볼랏은 프레임 내부에 특수 소재를 삽입해 불필요한 잡음은 걸러내고
선수가 공을 통제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만을 신경계로 전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0살의 알카라스에게 이 노란색 라켓은 단순히 공을 치는 막대기가 아니라 자신의 감각을 코트 구석구석까지 확장해주는 가장 믿음직한 정보 단말기였던 셈입니다. 결국 이 선택은 10년 뒤 세계를 제패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그의 손목과 뇌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장에서 흔히 보는 라켓이 기성복이라면 알카라스의 라켓은 그의 근육결 하나하나까지 반영한 맞춤 정장에 가깝습니다. 선수가 도구에 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도구가 선수의 신경계와 완벽하게 동기화되도록 만드는 작업이 바로 이 일체화의 공학입니다. 알카라스가 10살 때부터 바볼랏을 고집한 결정적인 비결은 이 브랜드가 선수의 미세한 감각적 요구를 공학적으로 구현해내는 보정의 정밀함에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에게 라켓은 단순히 공을 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코트 위로 투사하는 제3의 파리자 에너지의 통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분석한 일체화의 설계도를 보면 알카라스의 라켓은 그의 독보적인 스윙 속도와 근력을 견뎌내면서도 에너지를 손실 없이 공에 전달하기 위해 수천 번의 미세 조정을 거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라켓의 무게중심, 즉 스윙 웨이트의 설계입니다. 알카라스는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빠르고 폭발적인 회전 스윙을 구사하는데 이를 위해 바볼랏은 라켓 프레임 내부에 무게 배치를 그램 단위로 조절했습니다. 손잡이에서 머리 끝부분까지 이어지는 무게의 흐름을 알카라스의 근육 반응 속도에 맞춰 최적화함으로써 휘두르는 순간 라켓이 공기의 저항을 뚫고 나가 타격 지점의 에너지를 확실히 고정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알카라스 손바닥과 맞닿는 손잡이 내부 설계는 공학적 집념의 결정체입니다. 그는 라켓의 각 면에서 전해지는 정보를 통해 공이 궤적을 예측하는데 바볼랏은 손잡이 내부에 특수한 폴리머 소재를 결합하여 알카라스가 원하는 피드백만 선택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정밀한 조향 장치가 노면의 상태를 운전자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10살 소년 시절부터 바볼랏의 연구원들과 소통하며 쌓아온 이 방대한 데이터는 이제 알카라스가 눈을 감고도 라켓의 끝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느낄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밀 보정 기술은 알카라스가 경기 중 극한의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기량을 쏟아낼 수 있게 만드는 심리적, 물리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알카라스의 경기를 보면 공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튀어오르거나 상대방의 몸 쪽으로 급격히 휘어지는 소름 돋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이 세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1초에 수천 번을 도는 강력한 회전 에너지가 만들어낸 공학적 승리입니다. 바볼랏의 에어로 시리즈는 이름 그대로 공기역학의 모든 것을 건 라켓입니다. 선수가 라켓을 휘두르는 그 짧은 찰나, 프레임이 공기를 가르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공에 실리는 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알카라스가 10살 때 이 노란 라켓을 처음 잡았을 때 느꼈던 그 날카로운 휘두름의 비결은 바볼랏이 수십 년간 다듬어온 저항의 제거 설계에 있었습니다. 기자가 분석한 회전역학의 설계도를 보면 바볼랏은 라켓 프레임의 단면을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비행기 날개 모양의 유선형으로 설계했습니다. 이 구조는 스윙할 때 발생하는 공기의 소용돌이와 저항을 최소화하여 선수의 근력을 온전하게 라켓 헤드 스피드로 전달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라켓 상단에 줄 고정 장치인 그로멧 구멍에 숨어 있습니다. 바볼랏은 줄이 프레임 안에서 더 넓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구멍의 크기를 키우고 모양을 최적화했습니다. 공이 라켓면에 닿는 순간 줄이 옆으로 밀렸다가 순식간에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이른바 스냅백 현상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이 찰나의 움직임이 공이 표면을 강하게 긁어내며 폭발적인 회전력을 만들어냅니다. 알카라스는 이 공학적 이점을 누구보다 영리하게 활용합니다. 그는 엄청난 속도로 라켓을 휘둘러 공을 때리는 동시에 라켓이 만들어낸 강력한 회전력을 이용해 공이 베이스라인 안쪽으로 급격히 떨어지게 만듭니다. 아무리 강하게 휘둘러도 공이 라켓면을 떠나 코트 안으로 자석처럼 가라앉으며 궤적을 고정해주는 신뢰감이 있기에 알카라스는 오늘도 주저 없이 코트가 찢어질 듯한 풀스윙을 날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에어로 설계는 알카라스의 공격적인 본능을
코트 위에 물리 법칙으로 완성해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인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도구가 단순히 인간의 보조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능력을 무한히 확장하는 지능형 인터페이스로 진화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알카라스와 바볼랏의 결합은 그 진화의 정점에 서 있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선수의 감각 데이터와 공학적 피드백의 결합은 장차 라켓이 단순한 탄소 덩어리를 넘어 선수의 신경계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생체공학적 무기로 거듭날 것임을 예고합니다. 기자가 현재 분석한 테니스의 미래의 설계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라켓 프레임 내부에 보이지 않는 미세 감지기가 심어져 선수의 근육 피로도와 타점의 정확도를 나노초 단위로 계산하는 장면을 말입니다. 경기 중 실시간으로 라켓의 무게중심이 미세하게 이동하며 선수의 체력 저하를 보완하고 어떤 각도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구질을 만들 수 있도록 프레임의 강성을 스스로 조절할지도 모릅니다. 탄소 나노튜브 기술이 적용된 미래의 라켓은 선수가 공을 때리는 순간의 충격을 완벽하게 흡수하여 부상을 방지하는 동시에 그 에너지를 다시 증폭시켜 상대방의 코트로 전달하는 능동형 무기가 될 것입니다. 10살의 소년 알카라스가 처음 손에 쥐었던 그 투박한 노란색 라켓은 미래의 선수와 기계가 하나로 묶이는 하이브리드 선수 시대의 첫 번째 설계도였습니다. 미래의 라켓은 선수의 뇌파를 읽어내어 가장 공격적인 구질을 선택하고 코트의 습도와 바람의 저항을 계산해 공이 궤적을 베이스라인 끝에 바늘처럼 고정해 줄 것입니다. 이 소름 돋는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순간 테니스는 더 이상 육체의 한계를 겨루는 경기를 넘어 인간과 공학이 빚어내는 궁극의 예술로 진화할 것입니다. 결국 위대한 도구란 인간의 의지를 가장 선명하게 현실로 빚어내는 가장 뜨거운 공학적 동반자인 셈입니다. 오늘 준비한 알카라스의 손끝에서 시작되어 코트를 지배하는 바볼랏, 그리고 미래의 무기를 잇는 공학적 서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대담한 상상은 늘 우리 주위에 놓인 아주 익숙한 운동 도구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인류 설계도의 이면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기어코 툴즈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통찰이 여러분의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은 더 날카로운 분석과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소름 돋는 도구의 비밀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